이번 시간에는 타로로 만나는 영화 속 인물입니다. 그 영화 속 인물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와 그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인물은 실제로 나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고요. 또 내담자나 우리 주변 사람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는 굉장히 정이 가고 공감이 가고 캐릭터에 빠져들고요. 어떤 인물한테는 굉장히 반감이 가고 불편하고 미운 감정이 투사가 됩니다. 이런 투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나의 심리 또 내담자의 심리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투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대상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일부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성격 카드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런 성격 카드의 일부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영화는 오스카 사관왕 수상 감독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영화 괴물이라는 작품과 두 번째 작품으로는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과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또 드라마 속에 또는 게임이나 그 밖에 다른 상황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물은 2006년에 스릴러 작품으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한강에 나타난 괴물이 가족의 딸을 데리고 감으로써 가족들이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 인물들로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희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변희봉 씨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손녀딸이 괴물에게 잡혀간 이후로 손녀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실제로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진리를 찾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전반에서는 가족들이 가야 될 길,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카드에 가장 가까운 인물일까요? 매 순간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희봉이라는 인물을 검 5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검 5번 카드는 세 자루의 칼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뒤를 보면 두 사람이 검을 떨어뜨리고 한 명은 저 멀리서 눈물을 짓고 있고요. 한 명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희봉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카드로 찾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얻고 눈앞의 것을 얻음으로써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가족들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지금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잘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바로 이 검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놓친 것들을 찾으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요. 이 놓친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거리감이라든지 자기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되게 합리화 과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인물로 검 5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인물 또는 이 희봉이라는 인물을 다른 카드로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어떤 면을 보느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그 의견이 맞고 틀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좀 어수룩한 아들로 장남인 강두가 나옵니다. 실제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송강호 배우의 연기를 보면 뭐든지 느립니다. 상황 판단도 느리고 어눌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잘 볼지 모릅니다. 어려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자라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 느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선정한 인물은 매달린 사람입니다. 카드를 보시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팔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선뜻 자신 있게 어떤 문제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머리에 빛이 나거든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때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거나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 맞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엉뚱한 행동이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매달린 사람의 카드를 선정했을 때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얼마나 문제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가, 또 그 인물이 얼마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인물을 뽑아봤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 둘째 아들인 남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자기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쉽게 타협하지 않고 부딪히는 인물로 나옵니다. 가족 간에 또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문제를 위해서 일단 뛰어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박해일 배우가 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카드는 검의 기사입니다. 말을 타고 힘껏 질주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고 부딪히고 싸우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인물의 돌출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자신이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존하거나 또는 판단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역할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말이 빨리 달리는 것처럼 성급하게 문제에 뛰어들기도 해서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있고 자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인물로 선정한 인물은 셋째 딸입니다. 양궁 선수로 나옵니다. 남주라는 역할인데요. 배두나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남주라는 인물은 양궁 선수인데 실제 위기 상황마다 시간 내에 활을 쏘지 못해서 동메달에 머물거나 또는 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열등감도 있고 상황에서 상처를 많이 입는 인물로 나옵니다. 굉장히 소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뽑은 카드는 컵 8번입니다. 기존에 쌓아올린 것들을 놔야 되고 기존의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되는 남주의 역할에 어울리는 카드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 인물의 투사를 통해서 타로 카드로 확장할 수 있고요. 그 타로 카드에 확장하는 이유는 스스로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괴물에 나오는 인물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